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24번째 시간 단위와 양에 관한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폐가 생기고 상거래를 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겠죠. 돈뿐만 아니라 무게도 재야 되고요. 길이도 재야 되고 양도 재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부피나 양을 재는 거는요. 쌀을 댈 때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한 가마니. 그리고 밥그릇에 하나가 한 홉. 그리고 무게는요. 돼지고기 한 건 주세요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킬로그램을 사용하지만은요. 이렇게 무게를 재는 것도 있고요. 길이를 재는 거. 요즘에는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재잖아요. 옛날에는 한자, 척, 촌, 치 막 있어요. 화살로도 길이를 쟀어요. 지금도 이렇게 천을 뜨거나 시를 잴 때, 길이를 잴 때 한마, 두마, 세마, 마도 있어요.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이 보이는 것이 바로 양을 재는 도구들이에요. 이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있죠? 쌀 한 가마니에요. 한 가마니. 가마니. 이 쌀 한 가마는 말이 10마리 들어가겠죠. 이거는 여기 손목 아래에 맥박이 뛰는 곳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마디촌이라는 것은 손목 아래에 맥박 뛰는 부분을 나타내서 마디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손목 아래 한치의 길이 부분에 맥박이 뛰는 위치를 가리키는 말로 이 마디촌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치도 있어요. 치. 우리 사람의 혀의 길이는 7치래요. 옛날 말에 새치 혀를 잘못 놀려서 화를 당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치 혀라고 그랬는데 혀의 길이가 7치니까 아주 굉장히 짧은 길이죠. 자, 마디촌이 들어간 한자어는 사촌, 삼촌, 촌지, 외삼촌. 그런데 여기에서 촌지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죠. 이 촌지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뜻이라는 말이에요. 작은 뜻. 그래서 촌지가 나왔고요. 외삼촌. 그래서 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학교에서 센티미터, 밀리미터, 미터 이렇게 다 배웠는데요. 보이는 것은 자척이에요. 1척은 30cm 정도의 길이고요. 천을 잴 때 한 마는 약 90cm 정도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를 잴 때, 천의 길이를 잴 때 팔을 쭉 뻗어서 한 팔 손끝에서부터 그 다음 가령 오른손 손끝에서부터 왼팔 위에까지를 한 마라고 하죠. 거의 90cm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자, 자척이 들어가는 한자어는 척도, 월척, 삼척동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삼척동자라는 것은 한 척이 30cm니까 30 곱하기 3이면 90cm 정도 되죠. 그래서 1m가 채 안 되는 100cm가 채 안 되는 어린아이를 삼척동자라고 말하고요. 월척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시로 잡을 때 30cm 이상 잡은 거를 월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를 재요. 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딱 자로 재서 사진도 찍고 그러죠. 그걸 월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1척은 30cm 정도의 길이가 1척입니다. 난 보이는 그림은 걸어가고 있죠. 이 앞발과 뒷발. 걸을 때 두 발 사이의 거리를 보라고 했어요. 걸을보. 걸을보. 그래서 발이 2개 있죠. 하나, 둘. 2개의 발을 모아서 걸음보라고 했습니다. 걸을 때 두 발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한 70cm 정도 되겠죠? 300보는요. 1리라 그래요. 1리. 심리는 약 4km예요. 1리가 300보 정도 되니까. 한나라 때는 1리가 396m예요. 그러면 1리의 10배 심리는 3960cm. 아니 3960m. 그러니까 4km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심리
뭐 아리랑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할 때 심리는 약 4km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뜻이고요. 자, 보폭이라는 것은 앞발과 뒷발 사이의 거리, 그 길이를 보폭이라 그래요. 그래서 골프 선수들 보면 걸음을 걸어서 이 홀과 내 공과의 사이의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가 걸음을 걸어보고 그 거리를 재잖아요. 그게 바로 보폭이에요. 앞발과 뒷발의 사이 거리. 자, 만보계는 어른들이 걸음을 걸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걸었나, 하루에 마음 걸음은 걸어야지. 그리고 이 핸드폰에다가 그걸 해놓으면은 몇 걸음을 걸었는지 그게 나오는 거 있어요. 만보계. 기계로도 나와 있고 핸드폰에도 뭐 다운로드 받으면 있어요. 자, 50보 100보는요. 이거 고사성어인데요. 옛날 양회왕이라고 위나라 양회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맹자 선생님이 오시니까 물어보았어요. 나는 이 고을에 흉년이 들면 비가 안 와서 농사를 못 지으면 다른 고을에서 곡식을 가져다 주고 이렇게 신경 쓰는데 백성들이 자꾸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간다. 그 까닭이 뭐냐 그랬어요. 그게 맹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이 상대방과 싸울 때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어떤 사람은 50보를 도망을 갔고 어떤 사람은 100보를 도망을 갔대요. 그러니까 50보 간 사람이 100보를 도망간 사람한테 비웃었어요. 너는 정말 겁이 많구나 라고. 어떻게 그렇게 도망가니? 그랬대요. 그거를 맹자님이 물어본 거예요. 양회왕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양회왕이 대답하기를 50보 간 거나 100보 간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이사 가지 않게 하려면 일단 전쟁은 농사철에는 전쟁을 하지 않고 백성들이 충분히 자기 농산일을 할 수 있게 해서 먹을 것이 충분해야 하고 세금 같은 것을 많이 걷지 말아야 백성들이 편안해서 이 나라에 살고 다른 나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이 이 고을에 흉년이 들어서 다른 고을에서 곡식을 가져다 나눠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백성들이 살기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50보 100보입니다. 그래서 50보 간 사람이 100보 간 사람을 비웃었다는데 50보 도망을 가나 100보 도망가나 그거는 똑같다는 얘기죠. 50보 100보는 너나 나나 똑같다. 이럴 때 50보 100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보이는 그림에 말이에요. 이게 말. 양쪽 손잡이가 달려있죠? 쌀을 한 말 대는 거예요. 쌀 한 말은 되로 10대요. 10번을 대면 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국자같이 생긴 이 도구로 이렇게 쌀을 퍼 담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두가 나왔는데요. 북두칠성 하늘의 별 보았나요? 그 북극성이 유난히 반짝이는 곳이 있죠? 그 북두칠성이 국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거를 본따서 북두칠성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말두라는 것은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이고 곡식을 나눌 때 쓰던 손잡이 달린 국자 모양에서 번든 게 바로 말두입니다. 자, 말두가 들어간 한자어는 북두칠성, 소두, 대두. 소두 한 말, 대두 한 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소두는 작은 대고요. 대두는 큰 대예요. 예를 들면 이 거는 가운데 있는 건 좀 크죠. 옆에 있는 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소두, 작은 것으로 한 말, 큰 대로 한 말. 큰 것으로 한 말이면 대두 한 말. 작은 것으로 10번 되면은 소두 한 말. 깨를 댈 때 깨를 이곳에 가득 담아서 대면 대두 한 말. 작은 걸로 하면은 소두 한 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갑골문자 한번 봐보세요. 뭔가 덮었죠. 밑에는 그릇이고요. 위에는 뚜껑이에요.
뚜껑을 덮은 모양에서 나온 것이 바로 합팔합이에요. 밥그릇과 뚜껑 모양이고요. 한 홉은 한 대의 10분의 1이에요. 여기서 홉이라는 것은 한 대의 10분의 1이니까 이제 작은 것이겠죠. 한 공기, 밥그릇으로 하나 정도. 이게 바로 한 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이요. 홉도 돼요. 홉. 이 합합만 되는 게 아니라 홉. 한 홉, 두 홉 할 때 홉자도 되고요. 아마 밥그릇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합합이 들어간 한자어는 합계, 도합, 합석, 합심, 합력이 있고요. 길이의 단위, 척도를 나타낸 말에는 길이의 단위는 뭐 온도, 난이도, 도수도 있죠. 그 법도도, 이게 척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법도도가 들어간 한자어는 척도, 온도, 난이도, 도수, 선호도 할 때 들어간 것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 본 적이 없죠? 아주 옛날 사람들만 이거 봤어요. 시장에 가면 이걸 많이 봐요. 이게 바로 저울이에요, 저울. 저울 양쪽에 똑같은 양을 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팔 저울, 학교에서 양팔 저울 공부했었죠? 그래서 100g, 뭐 500g, 뭐 5g, 1g짜리를 여기다 사과를, 왼쪽에는 사과를 올려놓고 오른쪽에는 그램 그 저울 추를 올려놓아서 이 사과의 무게를 재는 걸 아마 양팔 저울로 했을 겁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주로 많이 썼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울 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똑같이 한쪽에는 물건을 올리고 한쪽에는 추를 올려서 그 무게의 단위를 재는 것이 바로 이게 저울입니다. 이거는 저울로 재는 모습이에요.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로 양은 양 끝을 동요맨 자루와 네모꼴의 깔때기를 함께 그려서 자루 속에 담긴 내용물의 양을 용기로 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저울 같은 모양이죠. 헤아릴 양이 들어가는 한자어는요. 중량, 소량, 대량 그렇습니다. 대량. 헤아릴 양. 양이 얼마나 되는가 헤아리는 거죠. 중량, 소량, 대량. 저울이 또 나왔죠? 양쪽에 똑같죠? 평평할 평자예요. 양쪽에 똑같이 균형을 맞추었잖아요. 자, 중국인들이 무게를 달 때 사용했던 기구를 천평이라 하는데 저울의 양 끝에 물건이 놓여있는 모양으로 양 끝에 수평을 유지함으로써 무게를 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평평하다, 평균이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평평하다는 양쪽에 저울을 달아서 무게를 다는 것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울의 이미지를 생각해 두세요. 저울의 이미지와 양쪽에 똑같은 거. 그래서 평평할 평이 들어간 한자어는 평평, 평균, 평형, 평점, 평생이 있습니다. 무거울 중자인데요. 이게 지게예요, 지게. 지게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무거운 걸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수레도 있고 리어카도 있고 자동차로도 옮기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게로 짊어져야 되는데요. 무거운 걸 짊어지면 어때요? 허리가 좀 꼬부라지죠. 그래서 무거운 거를 짊어짐으로써 이렇게 허리가 약간 구부러진 모양. 이게 바로 무거울 중자였어요. 곡식 자루를 등에 짊어진 모습을 나타낸 자입니다. 그래서 무거울 중이 들어간 한자어는 중량, 과중. 너무 지나치게 무거운 것이 과중하다 그래요. 지나칠 과, 진할 과.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죠. 중상, 상처를 상했는데 너무 많이 상처가 난 거예요. 중상을 입었어요. 중병, 너무 무거운 병이에요. 뭐 감기나 뭐 이런 거는 금방 낫잖아요. 근데 굉장히 암 같은 건 좀 중병이죠. 무거워서 낫기가 힘든 병이 중병. 중력, 우리 지구는 중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지구의 중심으로 떨어지죠. 그 중력이라고 그럽니다. 만유인력에서 배웠죠. 이분은 지금 배틀로 천을 짜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 실이에요. 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천이 짜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C줄과 날줄이 있어요. 우리 한반도는 우리나라는 북이 37.5도, 동경 127.5도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동경이니까 동쪽으로 얼마나 그래서
거기 위, 가로줄을 위라고 그러고요. 세로줄이 경이에요. 그래서 그 날줄 경 그래요. C줄 위, C줄. 가로줄은 C줄이고요. 날줄은 세로줄이에요. 세로줄. 그래서 가벼울경이라는 것은 그 수레, 배틀의 날씨를, 여기는 수레가 있죠. 뒤에는 배틀의 날씨를 그렸어요. 앞에는 수레하고 뒤에는 배틀의 날씨를 그려서 날씨, 앞에는 수레가 있고요. 뒤에는 배틀이 있어요. 수레가 잘 달리죠. 그래서 마차가 가볍게 잘 달린다. 무엇처럼? 배틀에서 북이라고 있어요. 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가볍게 잘 달린다는 뜻에서 가벼울 경입니다. 가벼울 경이 들어간 한자어는 경도, 가벼운 정도죠. 경미, 가볍고 가늘다. 아주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아주 작은 상처라는 거고요. 경솔하다. 너무 가볍게 행동했을 때 경솔하다 그러죠. 경시, 가볍게 본다. 중시, 그럼 무겁게 본다. 그죠? 경시 반대는 중시가 되겠죠. 감경은 가볍게 덜어준다는 거죠. 감경했다, 감경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무엇을, 업무를, 일을 덜어줬다, 일을 감경했다, 일을 좀 줄여준다. 법원에서 형량을 3년 때렸는데 6개월만 형을 살게 했다. 감경해 준 거죠. 경중, 가볍고 무겁다. 서로 반대자죠. 자, 작을 소는요. 점 3개를 그렸어요. 작은 점 3개를 그려서 크기가 작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을 소가 들어간 자는 한자어는 소인, 소설. 눈이 내리는 거 소설, 대소. 소설과 대설이 있죠. 소설과 대설은 추울 때인데요. 24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대설이 소설 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소설 굉장히 춥습니다. 소인은 자기 자신을 낮춰버릴 때, 소인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소설은 이야기책 있죠? 그런데 소설, 작은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소설은 좀 긴 이야기죠. 그다음에 적을 소가 있는데요. 점이 4개죠. 작은 점 4개를 그려서 적을 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점을 하나 더 찍은 거예요. 이건 양이 적다. 작을 소는 크기가 작다. 키가 작다. 소인, 대인, 소인. 놀이공원에 갔을 때 키가 작은 사람은 어떤 놀이기구를 못하게 하죠. 키가 작을 때. 입장료가 소인은 5,000원이고 대인은 10,000원이다. 소인은 어린이를 말하고 대인은 어른을 말하죠. 그럴 때 키가 작은 것을 작을 소. 적을 소는 양이 적다 많다. 쌀 1마리하고 쌀 2마리하고 어떤 게 더 많아요? 2마리 더 많죠. 그 적은 것. 양이 적다. 밤 5개하고 밤 10개하고 어떤 게 많아요? 밤 10개가 많죠. 적은 것은 5개죠. 그 양을 말한 거죠. 그래서 작을 소와 적을 소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야 됩니다. 크기가 크냐 작냐, 양이 많다 적다, 이걸로 구별해 주세요. 감소, 점점 줄어든다, 덜어진다. 다소, 많고 적다, 얼마나 많고 적냐. 노소, 여기서는 소가 젊을 소로도 됩니다. 소가 적을 소지만 젊을 소도 돼. 노인과 젊은이. 그래서 노소. 소녀, 어린 소녀. 소량, 적은 양. 소녀는 어린 소녀. 노인과 어린이. 노소. 그러죠. 자, 오늘은 단위 양과 관련된 한자를 공부했는데요. 마디촌, 손가락 손목 밑에 있는 작은 길이. 촌, 척, 30cm. 보, 앞발과 뒷발 사이. 말두, 쌀 1말 되는 거. 하파락, 밥그릇을 덮은 모양. 이거는 호법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도, 이거는 길이를 재는 단위 촉도 그랬죠. 헤아릴 양이 얼마나 많은지. 평평할 평은 저울의 양쪽을 수평하게 해서 무게를 재는 거. 무거울 중자는 무거워서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는 모양. 가벼울 경은 수레하고 배틀의 시를 나타내서 가볍게 잘 달린다 뜻에서 가벼울 경이고, 작을 소는 점 3개를 찍어서 작다,
무슨 길이가 작다, 크기가 작다. 적을소는 양이 적다, 작다와 적다.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이 시간에는 양, 단위와 양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 한자 25번째, 대나무와 관련된 한자 공부하겠습니다. 한자는 사물의 모습을 번또 만든 상형자입니다. 머릿속 이미지로 그려가는 한자 공부, 이야기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이야기 한자 교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